여러분, 자식과 다정하게 대화하고 싶은데 꼭 끝은 싸움이나 침묵으로 끝난 적 있으신가요? 나는 다 너 잘 되라고 한 말이야. 우리는 이 한마디에 모든 진심을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식의 귀에는 그 말이 비난으로, 무시로 들린다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은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사셨던 60대 어머니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툭 건드리는 이 글을 통해 자식의 마음을 여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박미자 씨는 부엌 창가에 서서 빈 골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아들이 왔다 갔습니다. 사흘 만에 찾아온 아들이었는데 2시간도 채 못 있다 갔습니다.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미자 씨는 손을 들어 흔들었지만 아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또 뭔가 잘못한 건가? 그 생각이 종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가 진심으로 한 말인데 자식은 왜 그걸 상처로 받아들이는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도무지 모르겠는 날들. 그런 날들이 쌓이면 우리는 점점 말을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습관이 되어버리죠. 오늘은 박미자 씨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자식과의 관계에서 어떤 말이 벽을 만들고 어떤 말이 다시 문을 여는지 천천히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누군가 옆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들어주세요. 박미자 씨는 올해 68입니다. 경기도 수원, 오래된 아파트 7층에 혼자 삽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둘이 있습니다. 큰아들 재민이는 서울 마포에 살고 둘째 재훈이는 부산에 있습니다. 미자 씨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일어나 냉장고를 열고 미역국 한 냄비를 끓입니다. 먹는 사람이 자기 혼자인데도 냄비 가득 끓입니다. 혹시라도 재민이가 들르면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밥을 먹고 나면 핸드폰을 봅니다. 카카오톡 가족 단톡방에 오늘도 아무 알림이 없습니다. 미자 씨가 먼저 이모티콘 하나 보냅니다. 노란 곰 캐릭터가 두 손을 흔드는 이모티콘. 아들들은 본 것 같은데 아무 답이 없습니다. 바쁜가 보다. 미자 씨는 핸드폰을 엎어놓습니다.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신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던 시절에는 부모가 먼저 연락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먼저 와야 했고 자식이 먼저 여쭤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먼저 전화하고 먼저 이모티콘을 보내고 먼저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가 서글프기도 하지만 사실 그게 이 시대의 풍경입니다. 미자 씨는 오후에 마트에 갑니다. 재민이 가족이 이번 주말에 온다고 했거든요. 손자 민준이가 갈비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어서 갈비를 사러 갔습니다. 장을 보면서 이것저것 집어들다 보니 카트가 가득 찼습니다. 과자 코너에서는 발이 멈췄습니다. 민준이가 요즘 어떤 과자 좋아하지? 결국 5가지를 골랐습니다. 비용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오면 그런 건 안 따지게 됩니다. 집에 돌아와 갈비를 씻고 양념을 만들고 재워놓고 냉장고 안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부족한 건 없는지, 며느리 지연이가 좋아하는 것도 있는지.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납니다. 지연이가 지난번에 뭘 안 먹었더라.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런 것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날 밤 미자 씨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애들한테 주고 싶은 게 많은데 애들은 왜 받는 게 부담스러운 것처럼 보일까? 그 질문이 오래도록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 재민이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면서 손자 민준이가 할머니! 하고 뛰어들어왔습니다.
미자 씨는 그 순간이 좋았습니다. 온몸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재민이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면서 엄마 잘 지내셨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도 어머니 많이 기다리셨죠? 하고 웃었습니다. 다들 반갑게 들어왔습니다. 미자 씨는 주방으로 달려가 갈비찜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재워둔 갈비가 윤기나게 졸아 있었습니다.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연이가 민준이에게 과자 봉지를 꺼내주는 걸 봤습니다. 마트에서 사온 새 과자였습니다. 민준이가 기뻐하며 과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미자 씨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생각하기도 전에 나왔습니다. 지연아, 저녁 먹을 건데 왜 지금 군것질을 시켜? 요즘 애들은 버릇을 왜 이렇게 들여놓는지? 내가 재민이 키울 때는 밥 먹기 전엔 물 한 모금도 안 줬어. 찰나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민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연이는 민망한 듯 고개를 아래로 떨구었습니다. 민준이는 과자를 손에 쥔 채 엄마 눈치를 봤습니다. 미자 씨는 아무렇지 않게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식탁에 둘러앉은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재민이는 말수가 줄었고 지연이는 민준이 밥만 챙기며 미자 씨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갈비찜은 맛있게 익었는데 식탁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더 먹어, 더 먹어. 미자 씨가 연신 갈비를 집어주었지만 재민이는 많이 먹었어요. 하고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1시간도 안 돼서 일어났습니다. 민준이 일찍 재워야 해서요. 라는 말을 남기고 아들 가족은 급하게 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돌아간 후 미자 씨는 혼자 뒷정리를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갈비찜을 남김없이 먹고 남은 양념까지 아까워하며 꼭 좀 싸달라고 웃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식탁 위에는 갈비찜이 절반 이상이나 덩그러니 남아 있었죠. 그 모습을 보는데 문득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려왔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건데.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서러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신가요? 미자 씨처럼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 뭔가 어긋나버린 경험. 그 억울함과 외로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미자 씨가 그날 한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요즘 애들은 왜 버릇을 이렇게 들여놓는지.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혹은 해보셨죠? 우리 세대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자식의 귀에는 어떻게 들릴까요? 너희 세대는 문제가 있어. 너희는 우리만 못해. 나는 너희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자식이 어떤 기분일지 잠깐 상상해 볼까요? 재민이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는 맞벌이를 하면서 주 5일 일하고 퇴근 후에도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나눠 하고 있습니다. 지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건 우리 세대가 상상하기 어려운 강도의 삶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요즘 젊은 애들은 이라는 말은 그 모든 노력을 한 번에 부정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사는지 관심 없어. 내 기준으로 볼 때 넌 부족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미자 씨는 정말 손자 걱정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연이가 들은 건 너는 엄마 자격이 없어였습니다. 이 간극이 바로 우리가 넘어야 할 벽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세대 언어의 불일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쓰는 말과 자식이 받아들이는 말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걱정을 담아 말하는데 자식은 비난으로 듣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전하려 하는데 자식은 무시로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미자 씨가 나중에 배운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강아지, 저녁 먹기 전에 배고프지?
금방 맛있는 갈비찜 나온다. 조금만 기다려봐. 이 말에는 아무것도 틀린 사람이 없습니다. 지연이를 비판하지도 않고 민준이를 나무라지도 않고 재민이를 민망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냥 손자가 귀여워서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사실 과자를 먹든 안 먹든 민준이는 갈비찜을 먹었을 겁니다. 아이들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다 먹습니다. 굳이 그 순간에 지적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금기어의 핵심입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이라는 말은 상대방의 방식을 통째로 부정하는 말입니다. 자식은 이 말을 들으면 엄마는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조금씩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대목에서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여러분도 돌이켜보시면 비슷한 말을 한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명절이었습니다. 아들 재민이네 가족이 아침 일찍 찾았습니다. 미자 씨는 며칠 전부터 마음이 설레 새벽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기름 냄새 밴 부엌에서 노릇노릇 전을 부치고 손끝에 고춧가루 물이 들도록 나물을 무쳤습니다. 특히 이번 추석엔 미자 씨가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게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평소 회사 일로 얼마나 바쁘고 힘든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느라 고생할 텐데 일찍 와서 전 부쳐라는 말은커녕 오자마자 부엌에 들어와 손을 보태라는 소리조차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 내외가 편안하게 쉬다 가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손이 시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오랜만에 식탁에 둘러앉아 맛있게 먹을 자식들 얼굴을 생각하니 그저 기쁘기만 했습니다. 재민이 가족이 들어오자마자 지연이가 민준이를 안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민준이가 열이 좀 있다고 했습니다. 많이 아파? 병원은 갔다 왔어? 미자 씨가 물었습니다. 아, 미열 정도예요, 어머니. 괜찮아요. 지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점심밥상에서 지연이가 민준이한테 시판 이유식을 꺼내 먹이는 걸 보았습니다. 그 순간 참지 못하고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 거 사 먹이면 안 되지. 내가 재민이 키울 때는 이유식 다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였어. 아픈데 저런 걸 먹이면 어떡해. 지연이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재민이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만 가볼게요. 민준이 상태도 안 좋고. 벌써? 좀 더 이따 가지 그래. 미자 씨는 당황해서 붙잡았지만 아들의 대답은 짧고 건조했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가볼게요. 현관문 앞은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인사도 대충 고개만 숙였고 재민이는 신발을 신으며 계속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쿵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진 미자 씨는 아까 지연이에게 했던 자신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내가 재민이 키울 때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식의 귀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그렇게 고생했는데 너는 그것도 못해? 그리고 그 말은 자식의 마음속에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나는 엄마만큼 못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늘 부족한 자식이구나. 자식에게 사랑받은 기억 대신 빚진 기분을 먼저 느끼게 합니다. 이게 바로 이 말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그리고 요즘 시판 이유식은 그 품질이 매우 높습니다. 영양 성분도 충분하고 위생도 철저하게 관리됩니다. 우리 세대의 기준이 지금 세대에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달라졌으니까요.
미자 씨가 그 순간 할 수 있었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민준이 어릿다더니 지연아, 오늘 고생했겠다. 너도 어서 먹어. 그게 다입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지연이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시어머니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라고 느꼈을 겁니다. 나의 노력을 알아봐 주는구나 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다음번에 또 찾아오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자식을 가르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자식과 함께 있고 싶은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자식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말만 조금 바꾸면 됩니다. 미자 씨에게는 친한 친구가 둘 있습니다. 순자와 영희입니다. 셋이서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납니다. 근처 음식점에서 밥을 먹거나 동네 카페에서 수다를 떱니다. 어느 날 모임에서 순자가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번에 명절에 제주도 데려간다더라. 비행기표 다 끊어놨다고. 미자 씨는 웃으면서 좋겠다 했지만 마음속에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재민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재민아, 요즘 유채꽃이 그렇게 이쁘대. 순자 있잖아. 딸이 이번 추석에 제주도 데려간다더라. 재민이가 아, 그래요? 하고 짧게 답했습니다. 미자 씨는 거기서 멈췄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나왔습니다. 다른 집은 이번 추석에 여행도 가고 그러던데 너네는 어떻게 할 거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저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자 씨는 핸드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이 쓸쓸했습니다. 다른 집은 이 말은 왜 이렇게 관계를 상하게 할까요? 비교는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어릴 때부터 철수는 100점인데 너는 왜 이러니? 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란 자식들은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몸으로 압니다. 그런데 어른이 된 지금도 그 말을 부모님께 듣는 겁니다. 다른 집은 여행도 가는데 다른 집 며느리는 명절에 일찍 온다던데 다른 집 아들은 주말마다 부모님 뵈러 온다던데 자식은 이 말을 들으면 무엇을 느낄까요? 나는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자식이구나.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이구나. 자존감이 상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있으면 작아지는 기분이 드는 자식은 점점 부모님을 피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식이 자주 왔으면 좋겠고 얼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날 미자 씨가 재민이에게 할 수 있었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재민아, 이번 추석에 어떻게 할지 아직 생각 중이지? 뭐든 편한 대로 해. 그냥 얼굴 한번 보면 그걸로 충분해. 이 말 한마디가 다른 집은 보다 1000배 더 강합니다. 자식의 마음이 열리는 건 기대감이 아니라 안도감에서입니다. 엄마는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구나 라는 안도감. 그 일들이 쌓이고 쌓인 어느 날 미자 씨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강좌에 참여했습니다. 부모와 자녀, 마음이 통하는 대화법. 처음엔 그냥 시간 때우러 갔습니다. 그런데 강사가 첫 마디부터 미자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머님들, 자식한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미자 씨는 손을 들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대답했습니다. 나 외로워. 내가 보고 싶어. 그냥 자주 왔으면 좋겠어. 강사가 계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자식한테 하는 말은 뭔가요? 혹시 아까 말씀하신 것과 다르지 않으신가요? 미자 씨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보고 싶어인데 실제로 나오는 말은 요즘 젊은 애들은 해서 내가 너 키울 때는 해서 다른 집은 해서 그 간극을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직면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미자 씨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크게 3가지를 썼습니다. 절대 하지 말 것. 첫째, 요즘 젊은 애들은. 둘째, 내가 너 키울 때는. 셋째, 다른 집은 안 그래. 그 수첩을 냉장고 문에 붙여두었습니다. 부엌일을 할 때마다 눈에 띄도록. 그리고 그 다음 주말 재민이 가족이 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민준이가 할머니! 하고 달려들어왔습니다. 미자 씨는 민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꼭. 지연이가 들어오면서 어머니 얼굴 좋아지셨어요. 했습니다. 미자 씨는 그냥 웃었습니다. 그래? 잘 먹었나 봐. 밥을 준비하는 동안 민준이가 또 과자를 달라고 했습니다. 지연이가 주려다가 아차 싶었는지 미자 씨 눈치를 봤습니다. 미자 씨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놨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오늘 할머니 음식 먹고 나서 과자 먹으면 더 맛있을 거야. 민준이는 알겠어요 할머니 하고 뛰어갔습니다. 지연이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넌 앉아있어. 직장 다니면서 애 키우기 힘들지. 오늘은 내가 다 해. 지연이가 잠시 멈추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그 2마디가 미자 씨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식탁에서 대화가 흘렀습니다. 재민이가 요즘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자 씨는 그냥 들었습니다. 충고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그냥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래 힘들었겠다. 이 2마디만 했습니다. 재민이가 말을 계속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가족은 저녁까지 있다 갔습니다. 나갈 때 재민이가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했습니다. 미자 씨는 현관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입을 닫고 귀를 열었을 뿐인데 판단하지 않고 들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쓸 수 있는 말들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번 들어두시면 됩니다. 자식의 손주를 나와 다른 방식으로 키울 때 내가 너 키울 때는 그렇게 안 했어. 요즘은 그렇게 하는구나. 어쩐지 좋아 보이더라. 자식이 연락이 뜸할 때 다른 집 애들은 매일 전화한다던데? 바쁜 거 알아. 생각날 때 한 번씩 연락해줘도 엄마는 좋아. 며느리나 사위가 섭섭하게 할 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른 대하는 게 왜 저렇지? 침묵하고 일주일 뒤에 아들, 딸에게 조용히 한마디. 자식이 힘들어 보일 때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좀 더 생각하고 했어야지. 많이 힘들겠다. 뭐든 필요하면 말해. 자식이 명절에 늦게 올 때 오는 게 뭐 그렇게 힘들어. 다른 집은 아침부터 오던데.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와. 급할 거 없으니 조심히 와. 이런 말들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들입니다. 다만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연습해 보세요. 자식 앞에서 말이 나오려 할 때 한 박자 늦추는 겁니다. 이 말이 자식을 안아주는 말인가 아니면 상처 주는 말인가. 그 한 박자가 관계를 바꿉니다. 여기서 잠깐 미자 씨 이야기가 아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 자식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삽니다. 일, 육아, 대출, 관계,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그 사이 우리는 조금씩 뒤에 남겨집니다. 그 외로움은 진짜입니다. 핸드폰을 열어도 연락이 없고 문을 열어도 고요하고 밥상을 차려도 혼자인 그 무게는 진짜입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을 자식에게 왜 이렇게 연락을 안 하니, 왜 잘 안 오니로 표현할 때
자식은 오히려 더 멀어집니다. 부모님 곁에 있으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혼나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숨 막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우리는 그냥 자식이 편하게 자주 왔으면 하는 건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이 찾아오고 싶은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 말 없이 편안한 곳, 혼나지 않는 곳, 비교당하지 않는 곳, 그냥 있어도 좋은 곳. 그 공간이 바로 우리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 공간을 만드는 건 집의 크기도 음식의 화려함도 아닙니다. 우리의 말투 하나, 표정 하나, 듣는 태도 하나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그 외로움은 해결되지 않아도 함께 나눠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자 씨는 여전히 가끔 옛날 말이 나올 뻔합니다.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럴 때면 냉장고 문에 붙어 있는 수첩을 봅니다. 그리고 숨을 한번 고릅니다. 재민이 가족은 이제 격주로 옵니다. 지연이가 먼저 어머니 이번 주말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볼 때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민이가 혼자 들렀습니다. 가다가 생각나서요. 뭐 드셨어요? 미자 씨는 속으로 울 뻔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생각이 났다는 그 말, 그게 얼마나 그리운 말인지 자식을 기다려본 사람은 압니다. 미자 씨는 냉장고에서 반찬 몇 가지를 꺼내 밥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재민이 맞은편에 앉아서 그냥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충고도 없었고 비교도 없었고 훈계도 없었습니다. 그냥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미자 씨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재민이가 혼자 왔다. 가다가 생각났다고. 이게 뭐라고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나는 그냥 들었다. 그게 다였다. 근데 재민이가 나가면서 말했다. 엄마, 오늘 좋았어요. 그 말이 오늘 하루 내내 마음에 남는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식의 마음이 열리는 건 큰 사건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쌓이는 작은 말들 때문입니다. 미자 씨에게는 부산에 사는 둘째 아들 재훈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재훈이는 결혼한 지 2년이 됐고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미자 씨는 재훈이와의 관계도 조금 어색했습니다. 며느리 수연이가 워낙 조용한 사람이라 늘 뭔가 서먹했습니다. 어느 날 미자 씨는 재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뭔가 용건이 있어야 전화를 했을 겁니다. 아니면 왜 이렇게 연락이 뜸해? 라며 섭섭함을 돌려 말하는 식으로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전화를 했습니다. 재훈아, 별일 없지? 엄마가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재훈이가 잠깐 멈칫하더니 네 엄마 잘 지내요 했습니다. 수연이는? 수연이도 잘 있어요. 잘 됐다. 밥은 잘 먹지? 네. 그래. 힘들면 엄마한테 얘기해. 그냥 그 얘기 하려고 전화했어. 짧은 통화였습니다. 2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재훈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전화해줘서 좋았어요. 미자 씨는 그 문자를 3번 읽었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건 전화 한 통이 자식의 마음에 그렇게 닿았던 겁니다. 자식에게 연락할 때 용건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라는 말 한마디, 그게 어쩌면 우리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명절은 참 묘합니다. 기다릴 때는 설레는데 막상 모이면 긴장이 됩니다. 자식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미자 씨는 작년 추석을 떠올렸습니다. 재민이 가족과 재훈이 가족이 함께 왔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분위기가 처음엔 좋았습니다. 그런데 점심을 먹고 나서였습니다. 재훈이 아내 수연이가 설거지를 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미자 씨는 재민이에게 넌지시 말했습니다. 재훈이 며느리는 좀 그렇지 않냐. 다른 집 며느리들은 명절에 이것저것 다 챙긴다던데 재민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말이 재훈이 귀에 들어갔습니다. 수연이도 알게 됐고요. 그날 이후로 수연이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명절에 오는 게 부담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미자 씨는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수연이가 그날 몸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오기 싫었는데 억지로 온 거였습니다. 몸이 안 좋아도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아프다는 말을 못했던 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미자 씨는 오래 가슴이 아팠습니다. 만약 그때 미자 씨가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수연아, 오늘 좀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 그 한마디가 수연이의 마음속 문을 조금 열었을 겁니다. 아, 어머니가 나를 봐주는구나 라는 기분이 들었을 겁니다. 며느리나 사위는 사실 우리와 피를 나눈 사람이 아닙니다. 자식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자식이 아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따뜻하게 대하면 자식의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상처 주면 자식도 상처를 받습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자식의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인정하는 것이 자식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자식이 아무리 커도 여전히 어릴 때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재민이가 40이 넘어도 미자 씨 눈에는 아직 어릴 때 학교 가방 메고 뛰어가던 그 아이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가르치려 합니다. 보호하려 합니다. 걱정합니다.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건 사랑입니다. 그런데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게 늘 무겁습니다. 나는 이미 다 큰 어른인데 엄마는 아직도 나를 아이 취급한다. 자식은 이미 자신만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선택으로, 자신만의 속도로. 그게 우리의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다를 겁니다. 세대가 다르니까요. 그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는 것. 그게 관계를 바꾸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다르구나, 재밌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어떨까요? 그렇게도 하는구나. 새롭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어떨까요? 그 시선이 자식에게는 엄마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로 들립니다.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은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가르치려 하면 자식은 멀어집니다. 우리가 자식을 인정하면 자식은 가까워집니다. 그 법칙은 참 단순하고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미자 씨가 그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다 보면 오늘 자식에게 연락하고 싶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이 드신다면 지금 보내셔도 됩니다. 이런 문자는 어떨까요? 오늘 날씨가 좋더라. 잘 지내지? 혹은 요즘 바쁘지? 밥은 잘 먹고 다니는 거지. 그것만 걱정돼. 혹은 더 짧게. 우리 이쁜 아들 보고 싶다. 이 세 마디 중에 어느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내 마음이 내 쪽으로 가 있다는 표현입니다. 자식이 답장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보냈다는 것, 그 자체가 소중합니다. 관계는 큰 사건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고 따뜻한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미자 씨 이야기 어떠셨나요? 미자 씨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사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미자 씨가 바꿔낸 것도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딱 세 마디를 쏙 빼고 말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내가 너 키울 때는 다른 집은 안 그래. 이 세 마디를 줄이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한 마디를 넣는 것. 많이 힘들겠다. 잘하고 있어. 보고 싶었어.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님입니다. 자식을 위해 밤새 요리하고 먼저 이모티콘 보내고 장을 가득 사서 기다리는 그 마음이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다만 그 사랑이 자식에게 닿는 방식을 조금 바꾸는 것뿐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는 자식에게 어떤 말을 했지? 그 말이 자식의 마음을 열었을까, 닫았을까? 그 작은 질문 하나가 내일의 대화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다시 따뜻한 웃음이 가득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내 이야기 같다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이 세 가지 말만 참아도 자식과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사실 오늘 처음 아셨나요? 이미 알고 계셨던 분들도 오늘 새롭게 결심하신 분들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는 이 영상이 더 많은 부모님께 전달되어 우리 모두의 가정이 화목해지는 따뜻한 씨앗이 됩니다.